장례가 작게 그리고 가족 중심 또 지인 중심으로 치러질 거고, 지금까지는 혈연 가족 중심으로 장례가 많이 치러졌는데 앞으로는 비혈연 가족 중심의 장례도 많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상조 서비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조 서비스는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의 상조 서비스는 1980년대 초반에 일본으로부터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 고성장 시기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할 때인데 모든 것들을 이제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주는 상조 서비스가 있으니까 매우 편리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매우 붐을 타고 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업체들이 생기면서 더불어서 부실한 업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객들의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오너가 마음대로 투자를 하거나 또 예치도 안 하고 그렇게 뭐 무리한 이제 사업들을 이제 확장하고 하다가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업체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고객은 부었던 돈도 못 돌려받고, 그렇죠. 예, 장례도 못 치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 회사들의 자기 자본을 15억으로 정하는 그런 이제 규정을 마련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부실한 상조 업체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상조 서비스들이 많이 정직해지고 네. 옛날보다는 좀 많이 안정화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조 서비스나 장례식장이나 이제 영업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굉장히 높은 비용의 장례비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상조 회사 광고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뭐 안마의자라든지 크루즈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콘도 이용권을 준다든지 이런 게 사은품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걸 사은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은 광고할 때 사은품인 것처럼 네. 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그 광고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그런 별도의 계약이 있다라고 깨알 같은 글씨로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작은 글씨.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마치 광고할 때는 상조를 가입을 하면 안마의자를 그냥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죠. 근데 사실 별도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제가 안마의자도 구매를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내돈내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합 상품일 뿐이다? 결합 상품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진짜로 혜택으로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혜택으로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그럼 중도에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안마의자 값을 내가 다 못 냈으면 그 나머지 다 내셔야 되고요. 위약금으로요? 네, 그렇죠. 그럼 상조라는 거하고는 어떠한 연계성도 없는 거군요, 사실상. 연계성이 없죠. 근데 그 결합 상품이 왜 생기게 됐냐면, 한참 붐을 타고 상조 회사들이 성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저기 서로 이렇게 출혈 경쟁하면서 난립하다 보니까 이제 상조 가입 시장도 이제 좀 한계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을 끌 수 있는 매개가 필요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미끼 상품으로 네. 안마의자, 뭐 전자제품, 그다음에 크루즈 이런 것들, 장례하고는 사실 아무 연관도 없는 그러한 상품들을 마치 사은품인 것처럼 고객들을 이제 좀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불안전 판매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좀 조심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어요. 상조에도 선불식이 있고 이제 후불식 상조라는 게 있던데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선불식은 매달 적립금을 이제 상조 회사에 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쌓인 만큼 이제 그걸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뭐 장례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적립한 게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을 쌓았으면 장례를 치를 때 그 100만 원으로 장례를 치르고 남은 차액 300만 원은 일시불로 장례치료 일시불로 내는 구조고요. 후불식이라는 거는 적립을 안 하는 거죠. 네, 적립 없이. 일시불 같은 네, 거예요? 일시불입니다. 그렇군요. 요번에 저도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알았지만, 회원으로서 매달마다 납입을 하고 있었던 사람과 한꺼번에 내는 사람과 금액 차이도 별로 없고, 사실 거기서는 이제 선 제공이 되는 다른 옵션 상품들이
그냥 기본으로 지급이 된다? 요 정도 이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불식 상조 업체들 중에 요즘 성장한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이 내세운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뭐하러 귀찮게 미리 매달 적립을 하십니까? 매달 적립 없이 그냥 오셔도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거고요. 결국은 이제 장례비 결산을 해보면 선불식이나 후불식이나 결산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는 예, 없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프리드라이프나 보람상조나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브랜드 이름들이 있죠. 그것들은 선불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선불식이에요. 아, 그럼 후불식 상조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름이? 뭐 별이 되어 상조, 아. 네, SN 라이프, 뭐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불식 중에는 요즘 많이 성장한 메이저들이고요. 차이 중에 하나는 이제 선불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불식 회사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요즘은 내상조 그대로라는 그런 이제 공제 서비스를 이 선불식 장례협회에서 네. 이제 만들어서 폐업을 하게 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불입을 하던 고객은 그 장례를 그대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후불식은 그런 안전제도가 없어요. 만약에 그럼 장례 업체가 도산을 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장례는 아까 치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장례를 원하지 않아요. 행사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50%까지. 50%. 네. 아, 거기까지는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뒷돈보다는 과다한 리베이트로 인한 용품과 서비스의 고비용화가 유족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